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크게 도울 수도 또 크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대 악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신 분들만 봐주세요. 나는 솔로 12기의 영식님께서 영숙님과 데이트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지는 36개의 질문을 가져왔다.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데요. 요거 사실 제가 전에 컨텐츠로 만들려고 킵해뒀던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식님께서 질문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숙님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뭐 어떤 감사를 하세요? 그냥 내가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 매 순간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나의 속내를 오픈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영숙님의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영숙님께서 참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정도를 알게 됐어요. 끝이죠.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영숙님의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영숙님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건이 또 있었는지, 또는 자, 그렇게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에 따른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고통이 왔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건졌죠. 저는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다시 물을 수도 없는 어떤 비껴간 그런 답변이었죠. 영숙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영숙님의 대답이 빈말인지 아닌지 가늠이 되지 않아요. 멋있게 들리기는 하지만요. 영숙님께서는 매우 올곧은 사람이거나 뭐 여태까지 보면 그런 분이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나를 오픈하기 싫다.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결혼 상대자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에게 가볍게 다가오지 마라. 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고 속 깊은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12기는 지금 띄엄띄엄 보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영숙님의 어떤 찐텐이 드러난 장면들이 많이 있었을까 궁금해요. 영숙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대가족이에요. 그런 점이 좋아요 라고 되게 무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좋다고 하셨지만 영숙님의 어떤 찐텐, 찐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가족, 일, 취미, 친구, 상사, 여행 이렇게 세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의 찐텐을 나의 뇌 속에 거울 감정세포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냥 무표정으로 말의 컨텐츠, 말의 내용만 주고받아서는 그 사람을 진짜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어떨 때 당황하는지, 어떨 때 기쁜지 아주 소소하게는 우리가 서로 말을 하려다가 서로 이렇게 말이 겹치고 씹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느끼는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가짜가 아닌 찐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노출되지 않고 감춰져 있으면 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36개의 질문은 뉴욕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아서 아론이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는 연인을 위해서 개발된 것은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36개의 질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낯간지러운 질문으로 친밀감이 만들어질 수 있나? 친밀감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자, 제가 좋아하는 연애 관련 서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맨틱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만 로맨틱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맨틱한 질문을 해야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다만 이 36가지의 질문이 현대 한국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어색하고 이거 물어보면 완전 개찐따가 될 것 같은 그런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6가지 질문 중에 몇 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원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추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다면 추가 질문이 당연히 목구멍에서 막 튀어나와요. 내가 추가 질문이 생각나지 않고 궁금한 게 없을 때는 내가 상대방의 얘기에 푹 빠져 있는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상대를 조종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추가 질문이 잘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눈을 길다 쉽게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답을 들을 때 말이죠. 자, 현대 한국 정서에 맞춰서 질문 하나를 변형을 해봤는데요.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야, 오늘은 진짜 완벽한 날이었어 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요. 혹시 영숙님께서 그런 날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날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런 날이 있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거주지, 출퇴근 방법, 취미 등등등등등.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 관계, 인맥에 대해서도 정보가 오픈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무엇에 감동받는 사람인가, 나는 왜 사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라는 되게 많은 정보까지도 막 오픈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질문하면서 나의 경우는 어땠다라고 오픈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내 스스로가 감동을 느끼고 그것을 상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친밀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나를 짜잔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내가 이런 오픈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멋져 보이기 위한 꾸며낸 나를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막 그렇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완전히 꾸며낸 나보다 진짜 나의 모습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연습을 하세요. 그걸 전달해주면 상대방을 조종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진짜 관계, 진짜 친밀함으로 가는 열쇠이기도 해요. 자, 질문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영숙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는 일이 있다? 라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인생에서 감사한 것은 이래요. 저는 사실 단점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되도록 단점을 피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단점을 직면하는 데서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영숙님에게 물질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했어요. 나는 약간 정신계에 있다라는 것을 어필했는데, 사실 저는 사람한테 끌릴 때 이런 정신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끌리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오픈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나를 오픈했는데 이 떡밥을 상대가 물지 안 물지는 상대방에게 달린 거예요. 상대방은 이런 정신적인 면이 하나도 관심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상대는 이런 추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게 단점을 직면하는 것이 감사하게 된 그런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자, 나는 솔로에서는 영식님께서 저는 가족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러면 영숙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좋아요. 어떨 때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영식님께서는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있으면 엄청 막 방언 터지듯이 막 술술술술 막 얘기를 할 거예요. 또는 얼버무리거나 또는 화제를 전환할 수도 있죠. 자꾸 도망간다면 추가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이때 정말 가족이 있음에 감사했다라는 거요. 자, 그때 정신을 영식님께서 차리고 술술술술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그때 거기에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영식님의 기억과 정서를 재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완전 좋은 거죠. 이미 상대에게 그때 거기에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시점에서 이미 안전한 환경이에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됐고 공감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또 비언어적인 요소, 눈을 오랫동안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끄덕인다든지 언어와 행동의 텐션을 같이 맞춘다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다면 이것들은 자동으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식님께서 또 얼버무리거나 도망간다면 이것은 나를 오픈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피상적 대화로 흘러가는 중이고,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대체 왜 얘기한 거야? 그냥 입이 뚫려서 얘기한 거야? 아니면 점수 잘 딸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네, 저는 이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심리상담사 선생님이다 그러면 수준도 높고 되게 영적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겠죠. 하지만 저는 한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자, 36가지 질문 중에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영숙님 어린 시절에서 딱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으세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의 부모님을 백만장자로 바꾸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이거 농담거리도 되지 못하는 대답입니다. 이거 너무 뻔하고 예상 가능해요. 돈 벌고 싶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즉, 이 대답은 다른 이와 자신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대답이 아니에요. 자신을 오픈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속으로,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는 대답을 피하고 나를 감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대화는 뻔하고 텐션이 떨어지게 돼요.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에 얽힌 강한 감정이 있다면 그거는 말해도 되죠.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들이 막 떠오르세요? 어린 시절에서 딱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끄러움이 좀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까지 있었죠. 사실 그때 제가 달랐더라면 지금은 내가 이런 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대화에서 정말 많은 정보량을 상대에게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해볼게요. 저는 엄마가 엄청 엄했어요. 사실 하나 바꿀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엄마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정말 많은 정보가 새어나올 수 있겠죠. 하나만 더요. 저는 아빠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아빠가 뭐 책상 정리 잘해 뭐 이런 정도 얘기만 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두세 시간 정도 아버지와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엄청난 추가 질문이 마구마구 떠오를 거예요.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면 안 떠오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추가 질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미해결 과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과거의 결핍이나 이루지 못한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한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가정환경. 이를테면은 우리 부모님이 좀 안 좋은 대학교를 나오거나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이상적 부모가 아니죠. 또는 다정하지 못하고 무뚝뚝한 부모님 같은 것도 가지지 못한 이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로 있거나 또는 무의식 속에 막 처박아 두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은밀한 우월감을 가지고 싶거나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걸 꼭 해주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재밌게도 어떤 우리의 이타적 욕망도 우리는 막 감추려는 속성이 있어요.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 나의 가족이나 동생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그러나 하지 못한 것, 내가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되어주고 싶었던 것 찾아내면 됩니다. 결국 이런 추가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결핍을 재경험하게 해주는 게 목표가 되는데요. 상대가 무의식 속에 묻어두었던, 잊어버렸던 결핍과 이루지 못한 소망을 꺼내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귀괴하거나 무섭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무의식적인 소망과 결핍과 하고 싶었던 것을 되도록 정확히,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도록 정확히 그 감정을 알려고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 질문 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정리해서 되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진짜 마음과 진짜 마음이 맞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엄청나게 찡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종의 마치 신비체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또 쉽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힌트만 가지고서도 또 쉽게 하는 사람은 쉽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자신한테도 해롭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떤 에고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오랫동안 후회나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영숙님, 혹시 내일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새로운 능력이 하나 생길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뭐뭐뭐를 가지고 싶어요. 자, 이것은 현재 스스로 결핍된 요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때도 쓸모없는 대답 꼭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날고 싶어요.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로또 번호를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돈 얘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쓸모있는 대답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싶어요. 자, 이 문장이 가진 뜻은 또 뭘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몰라서 괴롭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 누군가를 알아내면 굉장히 대화가 쉬워질 수가 있죠. 자, 이런 추가 질문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다면 누구의 마음에 쓰고 싶으세요? 그 3명이 누군지 밝혀가는 과정 중에서 정말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타 쓸모있는 질문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까지 영숙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같은 일은 뭘까요? 자, 두 번째, 혹시 영숙님의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수정구가 있다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자, 이후의 대답은 당연히 진로, 결혼, 또 삶에 대한 불안으로 가지를 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영숙님은 인생의 마지막 1년 동안 어떻게 뭘 하면서 지내고 싶으세요? 자, 요거는 1년 뒤 갑자기 죽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요? 왜 그렇죠?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1년 뒤 죽는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팍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질문을 안전하게 순화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1년 동안 뭘 하면서 지내고 싶나요? 자, 네 번째. 자, 이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땡땡땡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자, 이 문장의 땡땡땡에 뭘 넣고 싶으세요? 자, 이거는 최면적 요소가 포함이 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앞에 있는 나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기도 한데 이 땡땡땡의 바리에이션은 진짜 넓어가지고
정말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이런 36가지 말고 더 좋은 질문은 없나요? 갑자기 꺼내도 어색하지 않은 질문, 나와 상대를 더 오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 더 친밀하고 더 로맨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없나요? 있죠,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질문 카드들을 한번 잔뜩 다 사서 모아보고 또 추려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뭐 유튜브용 컨텐츠로 하기에는 되게 딥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클래스나 아니면 질문 카드로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말이죠. 자, 오늘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만 로맨틱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맨틱한 질문을 해야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질문을 할 때는 내 얘기를 먼저 한다. 내 마음이 움직였던 핵심 감정과 나의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추가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과거의 결핍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을 재경험하게 해준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